애초에 이 작품을 맨 처음에 썼던 것은 제가 이제 시어머니랑 한 15년 정도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책에 나오는 할머니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세요.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커다란 항아리 베란다 늘어 놓으시고 뭐 매주 이렇게 쑤셔서 뭐 창고에 막 못질하면서 그 매주 매달아 놓고 이런 게 그대로 저희 그 시어머니 모습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랑 할머니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요. 그때도 엄마가 할머니와의 이런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로 힘들어 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저한테 막 푸념을 할머니 이제 흉을 보시는 거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김치 안 담그고 싶은데 할머니가 다 이렇게 벌려놨더라.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돼서 속상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할머니도 좋고 또 엄마가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이런 어떤 속상한 게 굉장히 저도 가슴이 아팠고 진짜 사이좋게 지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고민만 하다 끝났는데 이게 만약에 주인공 은지라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게 될까 하고 이제 저도 궁리를 하면서 이걸 저희 여러 가지 경험과 엮어서 작품으로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첫 책을 냈는데 이거를 교과서에 실린다고 출판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처음에 이게 뭐지? 나 같은 초보 작가인데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모양 있게 늘어서 있다. 어떤 것은 배를 한껏 내밀고 어떤 것은 큰 키를 뽐내며 저마다 당당하다. 옹기종기 모여 서 있는 모습이 정답기도 하다. 그중 큰 항아리에는 새끼줄이 둘려 있었다. 새끼줄에는 숯과 고추가 끼워져 있었고 그 항아리 속에 메주가 있었다. 메주는 물에 잠겨 있었다. 숯과 고추도 둥둥 떠 있었다. 할머니가 앞마당으로 나오다가 나를 보았다. 근데 할머니, 이게 무슨 물이에요? 이게 간장이요. 메주에다 소금물을 부어 놓으면 간장이 되는 거요. 메주는 주물러서 된장으로 먹는 거고. 참 신기하다. 그럼 메주가 간장도 되고 된장도 되는 거네? 제가 15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서로 다른 가치관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화합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은 그래 양보하자라고 수도 없이 그걸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지만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속 아파트에서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계속 이렇게 매주를 만든다면 이 갈등이 계속 해소가 되었을까? 엄마가 일방적으로 참기만 해서 이 갈등이 화합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도 자기 어떤 독립적인 자기 사고방식을 자식한테 이렇게 의존하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자기 공간에서 자기 방식을 그대로 펼치면서 자기 창조물을 만드는 거죠. 이 할머니의 창조물은 매주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삶, 어떤 이런 게 은지한테 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그 과천시에 있는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제 한두 번 가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굉장히 나무가 많고 집들은 나지막하고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한 6년 정도 살았는데요. 거기 살면서 정말 굉장히 그 자연과 가까이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 청계산이랑 아주 가까워서 한 5분 정도만 걸으면 이제 바로 산으로 오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자연적인 면과 또 사람들이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서 계속 개발이 되고 도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어떤 두 가지의 접점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과 인간의 어떤 접점 지역.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또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거리도 사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장 된장뿐이요. 고추장에도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되는겨. 와, 정말? 할머니, 이 다음에 나한테도 메주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훈훈한 봄바람이 살랑살랑거리며 내 콧속을 간지럽힌다. 단지 위를 스쳐온 맛있는 봄바람이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된장찌개가 올랐다. 뚝배기 속으로 식구들의 숟가락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했다. 엄마도 후후 불며 열심히 먹는다. 가만히 보니 엄마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살짝 웃고 다시 열심히 먹었다. 엄마는 내가 잘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니 중얼거렸다. 오래 담근 메주도 이 맛이 나야 할 텐데. 글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과를 계속 잘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좀 뭐 특별하게 뭘 한다 하고 내세울 만한 건 없고요. 그냥 남들 다 하는 뭐 밥하고 또 집안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 그리고 이제 뭐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그런 정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 청소년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이 책이 나올 때부터 사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린이 책을 쓸 때 조금 아쉬웠던 것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디까지 보여줘야 될까? 그 사람이 어떤 본성에 그 어떤 햇볕 부분이 있고 그늘 부분이 있다면 햇볕 부분만 보여주는 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사람들의 그 어떤 좀 악한 부분이랄까 그늘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어린이한테 주는 글이기 때문에 좀 희망적으로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같은 것도 작용을 했었고, 그런데 청소년이라면 좀 그런 어떤 그 꿈틀대는 욕구 이런 거를 좀 더 반영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 어떤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자기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풀어내고 싶습니다.